아키렌더 라이노 튜터 AR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라이노 파일 용량 관리하는 팁입니다. 라이노 뿐만 아니라 3D 프로그램이라면 대부분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원점에서 작업하라 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호환될 때도 그렇고 작업 효율 면에서도 원점에서 작업했을 때 효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델링 습관을 들이실 때 원점 근처에서 모델링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작업에서는 블럭을 이용하자입니다. 블럭이라 하면 스케치업의 컴포넌트와 같은 3D 프로그램에는 다 비슷한 개념이 있을 거예요. 라이노에선 블럭인데 블럭은 어떤 친구냐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기숙사 이 한 세대가 전부 다 지금 한 세대 한 세대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셀 블럭 인스턴스 하면은 블럭들이 모두 잡히게 되는데 여기에 380개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380개 세대에 뭔가 창문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벽의 두께를 전부 다 한 번에 수정하고 싶을 때는 블럭을 이용하면 이 380개 전부 다 한 번에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요. 용량과 관련된 것은 이 나무 프록시 모델링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 모델링의 지금 무게가 나무 프록시라고 해서 48MB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 친구를 단순 복사해서 건볼로 단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배 가량의 데이터 용량을 가지고 있는 46MB의 2배인 92MB 정도의 무게로 라이노 모델링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나무를 이용해서 뒤에 자연스럽게 산이나 아니면은 조경 등을 그래도 반복해서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나무 고퀄리티 하이폴리곤 개체의 나무를 가져와서 하시게 되면 데이터가 엄청 무거워지겠죠. 제가 마감철에 여러분들한테 모델링 질문을 받으면서 모델링을 받아보면 되게 블럭이나 컴포넌트를 잘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의 최종 모델링이 1기가 막 크게는 2기가 정도 나가는 엄청 무거운 모델들도 많아요. 근데 데이터 용량이 그렇게 크게 되면 단점들이 엄청 많은데 저장할 때마다의 시간도 엄청 늘어나서 작업 효율이 대단히 낮아지고요. 휠을 내부에서 돌릴 때도 데이터 용량이 많으면 많은 만큼 컴퓨터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엄청 버벅거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80개 정도 기숙사의 세대를 모델링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면마다 재질이나 천장에 모델들도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280MB 정도의 이 적은 용량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제가 한 세대의 디자인 모델링만 하고 그거를 블럭으로 만들어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엄청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복사했을 땐 2배로 늘어났는데 블럭으로 해볼게요. 블럭으로 나무 이용해서 얘를 블럭으로 만든 다음에 단순 복사를 2개 정도도 아니라 한 9개 정도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눌러볼게요. 지금 용량이 어떻게 됐죠? 오히려 아까 단순 복사해서 2개 있을 때 이전 거 보이죠? 92MB였는데 지금 저희 모델링이 지금 무게가 훨씬 더 나무가 9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47MB에 훨씬 낮은 용량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처럼 블럭을 잘 이용만 하시면은 아까 기숙사의 모델링 380개 세대를 한 번에 벽체를 수정하거나 이런 창문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용량을 조절하는 면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모델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프록시에 관련된 겁니다. 프록시는 설명을 안 드리려다가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하이폴리곤 개체의 모델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실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들 다 포토샵 엄청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퀄리티 나무들을 그냥 이미지로 넣으시면 되는데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저는 바닥에 어떻게 반사되는지, 물 위에 표면상에 이런 나무들이 어떻게 비추는지, 아니면 이런 커튼월에 어떻게 반사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포토샵 하는 게 더 오래 걸려요 라는 질문들이 많은데, 맞아요. 저도 포토샵에서 전부 다 하는 거는 비추천이긴 해요. 뭐 한두 개 정도, 나랑 가까운 나무들 정도는 저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직접 넣는데, 제가 이번에 졸업작품도 하나도 제가 포토샵에서 작업한 게 없을 정도로 요즘 렌더러들이 좋아져서 저도 모델링 내부에서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하이폴리곤 개체를 그대로 갖다 쓸 거냐? 안 됩니다. 아까 블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폴리곤 개체의 음영비로 봐볼게요. 이런 폴리곤들이 무수히 많이 보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작업 환경에서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 같은 거를 용량을 조절할 때는 사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블럭보다는 프록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프록시는 어떤 친구냐면, 일단 이 친구를 블럭을 터칠게요. 블럭을 터치도록 하고 이 친구를 프록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 만드는 법은 제가 렌더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VLA로만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프록시로 일단 한번 내보냅니다. 프록시를 제가 여기 모델링 파일 폴더에다가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로우 폴리곤 개체로 변합니다. 제가 말하는 하이 폴리곤 개체, 로우 폴리곤 개체는 말 그대로 이 데이터 용량이 적으면서 로우 폴리곤,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 사각형이 적다는 거죠. 이렇게 적게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계속 복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로우 폴리곤으로 변환된 이 프록시 개체가 나무가 뻥뻥 뚫려 있고 이걸 렌더하면 그림자나 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프록시 개체로 렌더를 돌리셔도 원본 개체처럼 똑같이 지금 개체들이 잘 살아서 들어가죠. 대신 용량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프록시 모델링 용량이 어떻게 됐죠? 48MB로 지금 아까처럼 블럭을 이용한 것도 아닌데 용량이 아무리 이렇게 복사를 하더라도 뭐 2배, 3배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죠. 1MB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록시 개체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휠을 움직여도 프록시를 이용하지 않은 개체에 비해서 렉도 훨씬 많이 줄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작업 효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블럭이나 프록시 같은 개념들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은 졸업 때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하고요.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와, 이게 이렇게 좋아? 하면서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쓰시면서 또 모르는 건 아키렌더 블로그로 질문 많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모델링 파일도 봐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프록시 만드는 방법은 렌더러마다 다 프록시가 있는데 그 렌더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렌더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질문을 하시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퍼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퍼지도 당연히 지금 상단에 보이듯이 스케치업에서도 퍼지가 있죠. 모델 인포에 들어가면 퍼지를 이용하면 여러분들 스케치업에서 렉을 상당히 쉽게 줄일 수 있다고 아마 학과 선배들한테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퍼지 기능이 라이노에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레이어 부분을 잘 봐주세요. 지금 1층이라는 레이어가 있는데 사실 1층에 해당하는 친구가 개체 선택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 없는 레이어가 뭔지, 아니면 혹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질들 중에 필요 없는 재질은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 퍼지를 이용합니다. 퍼지, PURGE. 퍼지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필요 없는 정보들을 모두 정리해 줍니다. 보통 블럭, 내가 안 쓰는 블럭을 지우거나 안 쓰는 레이어를 지우거나 안 쓰는 재질들을 저는 한 번씩 정리를 해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스케치업의 퍼지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모델링 용량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케치업에는 쓸데없는 이런 선들이 마구 그려지는데 그런 것들을 퍼지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저한테 필요 없는 정보값들을 좀 정리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퍼지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도 보이죠? 두 개의 빈 레이어 1층이 사라졌죠? 1층 말고도 하나의 레이어에 아무것도 개체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두 개의 레이어를 지웠고 재질 42개를 사용 안 해서 지워버렸다고 뜨네요. 그래서 재질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여기에도 꽤 많은 재질들이 있었는데 복잡하게 이 모델링 상에 안 들어간 재질들은 모두 정리를 해준 겁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원점에서 작업을 하자. 두 번째, 반복되는 작업은 블럭을 이용하자. 세 번째, 복잡한 개체는 하이폴리곤 개체를 갖고 와서 뭔가 조경이나 가구들을 배치할 때는 프록시를 이용하자. 네 번째는 퍼즐을 이용해서 나에게 불필요한 정보들은 정리를 하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라이노 모델링에 꼭 알아야 되는 제가 본 강의에서는 설명을 못한 부분일 수도 있고 본 강의에서 설명은 했으나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 계속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계속 자주 와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